네, 먼저 어제 숙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더 봉양하신 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관찰할 때는 이렇게 입 모양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관찰 느낌을 더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가 또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제 밑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닿는 느낌을 한동안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의가 이제 맛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짠맛이 약간 혀가 저려지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관찰하니까 약간 짠맛이 이렇게 혀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보니까 혀가 약간 네, 잘 보셨네요. 삼키는 것도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모아서 삼키는 것도 있는데 중간중간 저절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절로는 아닌데요. 훨씬 섬세한 마음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그렇게 꿀떡하고 삼키는 것 중간에 계속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맛도 지금처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그냥 뭐 맛이 어떤 맛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그 맛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는 또 발산되는 특성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수렴되는 특성이 있고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알아지는 것들이 조금 계속 달라지거든요. 점점 섬세해지고 그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음식에 저희가 그래서 음식물이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 가만히 보시면 이미지화해서 그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 공양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블루베리가 혀에 닿았고 하시는 거세요. 이제 조금 제대로 보십시오. 혀에 블루베리는 못 닿습니다. 감촉이 닿거나 냄새가 닿거나 아니면 맛이 닿거나 근데 이미 어떤 감각과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형성화시키면서 블루베리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알고 있지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혀가 혀에 닿는 순간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 보면 실제로 저희가 닿을 수 있는 것, 닿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맛이 됐든 감각이 됐든 이런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물이 닿고 있다라고 한번 거기에다 이제 개념화해서 보고 있는데 음식물이 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감각이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딱딱한지 꺼끌꺼끌한지 이것들이 아니면 서걱거리는지 아니면 축축한지 이런 어떤 감각들과 분명히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름 붙여진 개념 지어진 것들의 실제를 아는 게 위파사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를 알 수 있도록 만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제대로 살펴보고 이거를 하시는 거세요. 잘 보셨어요. 저는 그냥 느낌과 맛을 관찰했는데 뭔가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렵죠.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게 왜 어려운지도 보셔야 되세요. 뭐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관찰해 보세요 하면 수저 이렇게 뻗어서 닫고 짚고 이런 거 꼼꼼하게 보고 가져오는 것도 꼼꼼하게 봤는데 입 앞에 가면 급해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확 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확 하고 입안에 들어가도 굉장히 급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씹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치워야 되는 대상처럼 마음이 확 달려들면서 막 그걸 하기 바쁘거든요. 이거를 관찰해보고 싶으면 자꾸 마음을 뒤로 당겨줘야 돼요. 어떤 마음이 가속을 타고 휙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이렇게 휙휙 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당겨가면서 거기에 마음이 실리게 하면서 가야지 좀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가기 급급하면서 잘 보기가 어렵죠. 일상생활은 더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마음이 가속을 가진 것처럼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걸 좀 알고 그 자리에 좀 머물려고 기다려주고 알면서 다시 씹어보고 알면서 맛을 느껴보고 이걸 계속 현재 순간과 제대로 맞을 수 있게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씹는데 그 전엔 그러니까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저는 잇몸 위주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까지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는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볼 정도까지 하는데
견과류 같이 딱딱한 걸 씹으니까 이 광대뼈 올라가는 근육까지 이렇게 씹히면서 움직이는 걸 처음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 한 두세 번 쉬고 꿀꺽이었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씹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인지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일부고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의도들이 매 순간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다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의식하고 알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수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들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좋은 것은 아니고요. 탐욕과 성냄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입안에도 어떤 불편한 감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취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취했어도 이것들이 입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어떤 거친 어떤 느낌이 들 때마다 그걸 제거하고자 없애고자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입안에 그것들이 오래 고여 있으면 그것들을 또 삼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제거하고 그리고 취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켜내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건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고 지금은 그 마음을 깨우다 보면 그 마음들을 전부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요. 조금 배가 고파서 조금 빨리 먹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면을 먹었을 때 좀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배가 고플 때에도 배고픔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있어서 음식 관찰을 잘 못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생을요 이렇게 사로잡힌 의식 상태로 살아요. 막 피곤해서 쉬어줘야 되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를 안정시켜야 되고 긴장한 걸 풀어줘야 되고 배고픔을 해소해야 되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이 시키는 걸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시키는 것들을 계속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가래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근데 관찰하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땐 조이고 어떨 땐 비어있고 어떨 땐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감각들을 관찰하다 보면 또 그 감각이 전부 다 사라져요. 이렇게 나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실체가 없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배고픔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 막 치달아가는 어떤 마음이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배고픔도 있는 그대로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배고픔이 강해지면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할 때도 충분히 알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질 않아요. 처음에 이제 숙제해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관찰 제대로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휩쓸리는 마음이 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공포가 있을 때도 있고 불안이 있을 때도 있고 욕망일 때도 있고 성냄일 때도 있어요. 계속 그 휩쓸리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경류를 타고 마음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내려가지 그렇게 타고 쏟아져 가지 않기 위해서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무기를 저희가 가지게 되면 현재 순간에 제대로 머물면서 현재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의 가속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느껴졌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단맛이 계속 단가 어떻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궁금해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단맛이 어디서 느껴지지? 어디서 어떻게 느껴지지 하면 처음에는 그냥 단맛이 그냥 입에 있는데라고 막연히 느끼거든요. 조금 관찰력이 좋아지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혀의 표면에서 살짝 떠 있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표면에 와서 표면 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들이 계속 변화를 해요. 예. 그래서 단맛이라고 해서 달다라고 했을 때 그 단맛이 어쨌든 굉장히 생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것들이 뭐가 코팅된 것처럼 분명하지 않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달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단맛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잔맛이 나타나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처럼요. 예. 그럼 짠맛이 계속 있냐면 계속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은 보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어느새 사라지고 어느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도 내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게 언제 소멸되는지도 내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맛 자체를 느꼈어요. 매운맛이든 단맛이든 이걸 느꼈는데, 그러면 그걸 끝까지 보고 있으려고. 예.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마음을 자꾸자꾸 기울여서 대상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꾸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저는 우선 밥을 먹을 때 애초에 이런 많은 반찬을 못 먹는다 생각을 해서 밥이랑 김만 이제 싸들고 먹어보자. 이거를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려면 이것저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맛하고 따끔따끔한 게 같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 짠맛을 느낄 땐 짠맛을 느끼고 따끔따끔한 걸 느낄 땐 따끔따끔한 것만 느끼시나요? 여기 입 주변 같은 데 살짝 좀 따끔따끔한 차가움으로 느껴지고, 이제 맛으로는 이게 혀의 알갱이들이 좀 느껴지면서 짠맛이 느껴지면서 이제 밥이 씹힐 때 단맛이랑 섞이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계속 이제 젓가락질에 이게 다 씹고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앞으로 나가는 건 똑같았고, 그리고 나서 또 꼭꼭 좀 씹고 싶은데 자꾸 제가 꿀떡꿀떡.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느껴질 수 있는 감각과 혀에 닿았을 때 단맛과 짠맛과 이것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러면 혀에 어떻게 닿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실 수 있거든요. 훨씬 저번보다 보시는 것들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다른 분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관찰해 보겠다고 조금 이렇게 잡아도 빠르게 막 얘는 계속 질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질주가 뭘 따라가면서 질주하냐면 가래를 따라서 질주를 하죠. 그래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발생시키고 좋지 않은 것들을 치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려고 하니까 그게 달려가려다가 또 멈추려고 하다가 달려가려다 멈추려고 하다가 하는데, 평소에는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겨나는 모든 정신현상들, 감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로는 이런 것들이 노예가 된 것처럼 거기에 떠밀려서 하루 종일만 살면 괜찮은데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세생생을 또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안에 한 번도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나의 현재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건지 내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걸 모르는 채로 계속 떠밀려가는 그거를, 떠밀려가는 마음을 자꾸 멈추셔야 되세요. 그래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김마늘을 싸서 드셨는데, 이때도 보면 막 급하게 이걸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걸 잠깐 멈춰보세요, 하실 때. 그래서 멈추고 그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멈출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음, 막 그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함 지켜보고 계시는 거세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돌아오고 더 이상 어디를 막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드시는 건데, 다시 드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훅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마음을 또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대상과 마음이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관찰하는 것들이 용이해지고 훨씬 수월하게 그것들을 점점 많이 볼 수 있게 되니까 흥미로워지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게 있네, 흥미로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 더 머물게 되니까 훨씬 깊이 있게 보이게 되고,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서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만으로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번뇌가 제거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그 자리에서 생겨나요. 지혜와 번뇌의 소멸과 마음의 평화가 함께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별것 아닌 저희가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대소변 보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에도 번뇌 소멸이 있을 수 있고 지혜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요. 이번에는 그 달리는 마음을 조금 더 끝까지 멈출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다시 관찰해 보시고,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잘 보셨습니다. 아침에 그 출근 시간이라 바빠서 불쑥
맛은 줄곧 안 느껴지나요? 감각을 알고 있을 때는 맛을 몰라요. 맛을 알고 있을 때는 감각을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하나에만 그렇게 몰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교대로 알 때가 많죠. 근데 감각을 알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으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맛 아는 거야. 선생님이 맛에 집중하니까 맛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때는 감각을 안 하면 감각은 몰라요.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맛이 애매한 맛일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애매한 맛일 경우에는 그 맛에 조금 더 주의 기울여서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양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넘기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지켜보세요. 왜 삼키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더 조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마음이 엄청 급하거든요. 바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키는 것까지 삼켜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현저한 감각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겉만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대상의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에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 훑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지금처럼 어떤 걸 좀 더 보자라는 마음도 생겨요.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걸 더 끝까지 보려고 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삼키고 싶어 하고 할 때 왜 삼키고 싶어 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으셔서 이런가 저런가 생각의 영역이고 그때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뭘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면 뭘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 그래서 왜 삼키려는 의도가 생기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좀 더 들여다보는 거죠. 삼키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봅니다 하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 내려가는 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알고 중간중간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쭉 내려가는 걸 쭉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한번 다시 가서 느껴보십시오라고 해서 하면 다시 가서 느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알아지지 않고 듬성 알아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실제가 어떠한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말하는 거를 수행자 여러분들께 알아차림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말하는 거를 그냥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뭘 관찰하셨나요?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수행 안 하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죠? 입이 움직이죠. 근데 입이 움직이는 거라도 관찰하셔야죠 하면 입이 움직이는 거를 압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근데 입이 움직이는 걸 진심으로 관찰하셨다면 입술끼리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이 모이게 되면 사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대상을 완전히 확장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띠의 힘이 좋을수록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거를 알아요. 지금 여기서 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알게 되는 것들이 내가 알아차림에 힘이 좋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띠가 점점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행을 하거나 할 때 의도가 먼저 마음의 의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동작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작용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것들이 작용하는 걸 저희가 처음 수행할 때 모르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의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들이 내림이다라고 한다면 내림하는 것에 마음이 완전히 붙을 수 있게 되고 사띠가 저절로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내리기 이전에 내림을 발생시키는 마음부터가 저절로 보이게 돼요. 그게 사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전체 대상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왼발을 관찰하는데 오른발도 알아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알면서도 몸에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들을 같이 알아지는 힘이 생겨요. 이래서 의도도 보이고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 이 들고 있는 거를 듬하는 의도가 보이고 듬도 보이는데 듬을 알고 있는 마음도 보이고 점점 그 안에 많은 게 보이는 거죠. 말할 때도 처음에 입을 움직이는 걸 아세요 하는데 그냥 입을 움직이는 걸 알아야지 건성으로 하시면 계속 이것만 하세요. 근데 입을 움직이는 것을 진짜 주의 깊게 알아야지 하면 이 안에 어떤 감각들도 입이 부딪히는 거 거기에서 축축함도 생겼다가 꺼끌거림도 생겼다가 뭐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열감이 생기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생기는데 그러면서 혀하고 부딪히는 거 입천장하고 이빨끼리 닿는 거 이런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데 쪼이는 거 당기는 거 이쪽에서 울리는 거
보이고 울리는 것들도 그냥 어떤 성대가 울린다. 처음에는 성대가 여기저기 울린다. 그냥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에 따라 다 다른 곳이 울리고 있거든요. 다 다른 곳이 울리고 있는데 그것도 더 자세히 보면 다른 곳이 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점에 정말 수많은 입자들이 부딪히고 사라지고 근데 거기에 마음의 의도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단단한 물질들이 생겨서 부딪히고 없어지고 하면서 다 다른 소리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생겨날 때 여기서만 어떤 단단한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배에서도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과 함께 딱딱함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에서 생기는 것들이 배에서 생기고 사라지냐면 아니에요. 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어떤 단단하고 어떤 긴장되고 하는 물질이 온몸에 파장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 파동 같은 것들이나 수많은 입자들도 불러일으키고 정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이 온몸이 마치 어떤 그렇게 요즘에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유기적으로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의 기능이냐면 사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꼼히 그거를 끝까지 주의 깊게 알고자 하면 그걸 깊이 있게 많이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들어보시면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삼켰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고 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너무 빠르게 너무 교묘하게 움직이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를. 근데 이제는 거기에 수많은 의도가 하나의 의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수없는 의도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뭐를 발생시키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따라잡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완벽해지면서 사띠가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민첩하고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민첩하고 빨라지기 때문에 느리고 둔탁할 때는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얘가 아무리 빨리 생기고 사라져도 이거 보는 아이는 둔탁하고 느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마음이 대상과 같은 순간에 만나게 되고 현재에 완전히 머물게 되고 속도를 따라잡게 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과 정신의 실체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이루어진 물질과 정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건 아닌데 하신 것처럼 내가 못해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발생하는 대로 그 의도에 따라서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걸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아는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의도가 생기고 그걸 아는 마음 때문에 또 어떤 물질이 생기고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이어져서 가는 것들을 내 지혜의 눈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함이 뭔지 어느 하나도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들 안에 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이 각각의 성품을 가진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들이 각자의 성질대로 조건대로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만났다가 흩어지고 이것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저희의 지혜로 따라잡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들이 어려우시냐면 저희들이 뭐든지 피상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마음을 기울이고 끝까지 볼 수 있는데 왜 피상적으로 하냐면 항상 마음이 급해요. 그 다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머물러서 실려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치고 가듯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드려야 되지 하다가 이제 수행자분들에게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게 스케이트보드의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스케이트보드 위에 마음이 저희가 인지의 힘이 지금은 내가 이거 삼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하나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부품 갖고지만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지의 힘이 떨어지는 상태고 굉장히 붕 떠서 미미하게 인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예리하고 강력한 이런 사태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이런 인지 힘이 마치 새털처럼 가벼운데 이거를 대상이라고 하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실어서 같이 가야 이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데 이 어떠냐면 실리기도 전에 이게 새털이 실리려면 이게 돌처럼 쾅 떨어지지를 않아요. 서서히 떨어지죠. 이럼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더 실려서도 조심스럽게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대로 그 현재에 머물려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리기도 전에 휙 움직여버리고 하니까 계속 얘는 붕 떠 있는 상태죠. 겨우 실렸어도 휙 움직여버리니까 얘는 다시 날려가 버리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 손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지금 손에 집중을 해서 집중해서 뭐가 느껴질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미 수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집중 힘이 좋아지신 분들은 마음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 안에서 진짜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가면 내가 그걸 찾아 헤매고 막 느끼려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이 저절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스케이트보드에 툭 떨어지면 그냥 거기에 툭 붙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빨리 움직여도 쉽게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어떠냐면 이게 마음이 진짜 먼지처럼 가벼워서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 기다려서도 조심스럽게 이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씹는데 뭐가 느껴질만 하면, 아니면 느껴지기도 전에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느낄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기회가 없는 거죠. 맛도 좀 느껴질만 하면 그거를 좀 느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씹어버려요. 그럼 그거는 피상적으로만 보고 지나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것들을 느껴보려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들과 있어 보려고, 알아보려고 이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파헤치는 느낌이고요. 안 보이는 것들을, 나중에는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보기만 하면 되는 느낌으로 변화해 가거든요. 그 노력이 필요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알아차림의 주의를, 그릇에, 정말 귀한 그릇에, 엄청 비싸고 귀한 그런 그릇에 사자기름 뭐 이런 거면 그 당시에 엄청 가치 있는 거였나 봐요. 이거를 귀하게 들고 가는데, 이거를 축제가 열려서 아주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장 한복판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시거든요. 경전에서 낭떠러지 옆을 지나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비유하거든요. 굉장한 조심스러움이에요. 심지어 뒤에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칼로 찌르겠다 뒤에서 따라온대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그거를, 온 마음이 여기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 주의를 얘기하시거든요. 이 주의를 얘기하시는데, 이 주의를 가지고 저희가 알아차림하려면 안 그러거든요. 병행할 때든 언제든 그냥 더벅 이렇게 하고, 씹을 때도 그냥 씹으면서 뭐가 하나 걸리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실려서 그 순간의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이래서 그것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상태가 되어서 그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늘 삼매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수행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근데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어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보거든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시길래, 네, 그렇게 보면 누구라도 이해가 안 되겠네요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이제 저희 경전 중에서 파타나라고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거의 최고봉이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10년 동안 보셔도 이해 안 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진짜 알려고 하면 달려들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알려고 막 달려들어서 알아내려고 마음을 기울이잖아요. 이래서 이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저희 어떤 몸과 마음의 것들도 진짜 알고 싶어서 마음을 기울여서 달려들어서 그걸 느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해야 드러나는 거지. 명상하면 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쵸? 이런 사고를 많이 그런 어떤 선입견이 많으세요. 명상은 굉장히 열기 있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열렬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정말 수행을 정말 정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스님 제가 늙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제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죠? 하세요. 그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의 열기 때문에 땀이 나시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멀고 흐려지고 멍하다가 졸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수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힘으로 막 그걸 때려 붙여서 하시느라고. 근데 그 힘으로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마음 기울여서 진짜 그 순간에 무슨 느낌이 있지 기울이는 이 조심스럽고 공손하고 진실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고는 그 순간의 알미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완성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늘려서 40분 정도를 앉아보겠습니다.